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나라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자문을 해주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윤섭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서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재산범죄나 성범죄 같은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저는 중고나라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양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중고 거래도 하시나요? 예, 저도 주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택배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렇게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하면 직거래뿐만 아니라 그냥 택배 거래를 해도 안전하겠군요. 네네. 네, 하지만 이 중고나라는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근마켓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당근마켓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택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하기로 한 물건 대신에 벽돌이나 과자 같은 다른 물건을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좀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어두운 장소를 거래 장소로 잡아서 오래된 물건을 새 제품인 양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 킥보드를 직거래로 판매한다면서 거래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여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 밖에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가짜 사이트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돈을 이체시키게 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다양한 사기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공유 킥보드 그 얘기는 참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네. 한다면 변호사님이 직접 추천하는 그 네. 신고 방법이나 소송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직거래 현장에서 사기를 당하셨거나 상대방이 사기를 시도한 경우에는 바로 112 신고를 통해서 판매자를 현행범 체포를 한다거나 경찰관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보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택배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보통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고소장에는 판매자의 이름이나 휴대전화, 계좌번호, 카카오톡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되고 판매 그 게시글을 캡처하신 그런 스크린샷 그리고 거래 방법, 실제로 도착한 물건 사진, 피해 금액 등을 기재하셔가지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셔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시면은 이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를 위해서 이체하신 돈 같은 거를 되찾아오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판매자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서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는 경우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신다면은 판매자가 14일 이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결정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러한 판매자가 사기 금액이 크다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회부가 되기도 하는데 형사재판은 대부분 민사재판보다는 좀 신속하게 종료되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재판부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셔서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한 판결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경찰서에 같이 가준 적이 있는데 그 경찰분들께서 친절히 잘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경찰서 가는 게 처음이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셔서 설명 듣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준 지인이 입은 피해는요 7,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고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으셨고 부당함을 느끼셨다면 경찰서를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훔친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죠? 네, 먼저 그러한 판매자가 물건을 훔친 점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러한 훔친 물건인 작물을 자기 것인 양 판매한 경우에는 구매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아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매자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파는 물건이 훔친 물건, 즉 작물임을 알고도 구매하였다면은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물 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작물인 줄 모르고 구매를 했을 네.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구매자가 작물인지 몰랐다면 작물 취득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작물 취득죄가 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면서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정은 판매자의 나이나 신분, 물건의 성질, 거래 가격, 기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판매자가 고가의 물건을 여러 개 팔면서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작물로 의심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건을 구매하셨다가는 작물 취득죄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완전히 속았다고 할지라도
이 조사를 받는 것만 해도 부담이 생길 수 있겠네요. 저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찰서에 한두 번은 가셔야 되니까 아우. 일상에 피해를 많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중고거래 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사기를 안 당한다라는 팁이 있을까요? 그 법률사무소에서 거래하자 뭐 이런 얘기 빼고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아무래도 택배 거래보다는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사기를 안 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택배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안전거래를 통해서 택배를 수령한 후에 금액을 판매자에게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택배를 받으신 다음에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셔서 택배를 개봉하는 영상을 찍으시고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내가 그 거래했던 물건이 맞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 영상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도 사기 피해를 막고 혹시라도 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때 어떤 자기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근마켓에 최근에 참 말도 안 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을 판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사기죄와는 별도로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신생아 관련된 글이나 장애인 관련 글, 친구 사진을 도용한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신생아를 판매하는 글에 관해서는 이 신생아의 어머니가 입양 절차를 알아보시던 중에 홧김에 판매글을 올리신 거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정말로 신생아를 판매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판매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아동매매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고 이러한 행위는 또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아동을 판매하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은 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이나 친구 사진을 도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친구 사진을 도용한 점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친구 사진을 도용한 점 자체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형사처벌에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민사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위자료 같은 거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근마켓에서는 이 판매할 물건을 들고 자기가 있는 무슨 숙박업소로 와라 또는 입고 있는 속옷 이걸 사겠다 이런 파렴치한 같은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는 판매자가 성인인 경우와 만 18세 미만인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판매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표현들만으로는 좀 처벌이 어려워 보이고 좀 더 표현의 수위가 올라간다거나 그 표현들이 반복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좀 처벌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반면 판매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아동에게 호텔로 와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입고 있는 속옷을 사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당근마켓은 이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참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양 변호사님과 함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 플러스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